네, 반갑습니다.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입니다. 오늘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은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삼성전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어디까지 버텨야 되는지 정리해 드리니까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으로 유튜브가 크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감사한 마음에 저희가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HBM,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자료집 받고 싶다 하시면 영상 끝까지 꼭 시청하셔라 말씀드리고,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건 없습니다. 우리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입니다. 삼성전자 이때까지 버티세요. 무조건 큰돈 법니다. 최근에 삼성전자가 조금 밀리니까 다들 걱정이 많으셨죠. 정리해드리니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삼성전자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 삼성전자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기업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집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왜 흔들리냐? 그리고 그 흔들린 이유는 왜 모든 기업에 해당이 되냐? 첫 번째입니다. 금, 금투세와 대주주 양도세입니다. 금투세라는 게 흔히 우리가 금융투자소득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위한 패키지 보완 입법을 추진하며 금투세 관련 법안이 추가로 보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금투세라는 게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제도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이 금투세가 만약에 아직 시행이 안 됐지만 내년부터 시행이 된다면 당연히 수익 중인 사람들 또는 내년에 더 큰 상승이 기대가 안 된다라고 하는 기업들은 대부분 올해 팔지 않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매도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득세법을 고쳐 기존 금투세 제도에 적용될 예정이던 손실 2월 공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요. 사실 이런 것들도 잠깐의 대안일 뿐인 거지 결국 앞으로는 세금을 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조특법을 개정해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 ISA로 해외 주식 직접 투자도 가능하게 하며 국내에 상장된 해외 ETF 투자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ISA 연납입 가능 금액을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확대하고 수익 전액에 대해 비과세를 진행을 합니다. 어쨌든 이 과정에서 조금 보완을 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금투세를 시행한다라는 입장이죠. 근데 금투세를 시행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올해 세금을 내기 전에 매도를 하는 사람이 많아질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올해 뭐가 많이 올렸습니까? AI가 많이 올랐고요. 반도체가 많이 올랐죠. 뭐 그뿐만 아니라 오른 기업들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뭐예요? 수익이 났다면 거기서 났겠죠. 그러니까 매도세가 나오는 겁니다. 시행될지 안 될지 모르잖아요 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미리 파는 거예요. 왜? 나중 갔다가 혹시 내가 못 팔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에 매도가 찔끔찔끔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추가로 대주주 양도세의 영향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주주는 개별 종목 보유액 50억 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상장사 지분율 1% 이상을 갖고 있는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중에는 그냥 없다고 보는 게 맞겠죠, 거의. 근데 금투세 타깃이 되는 상위 1%가 갖고 있는 주식 401조 원에서 지금 세금을 이미 내고 있는, 그러니까 대주주인 사람이 약 242조입니다. 그 돈을 빼면은 159조가 남아요. 그러니까 159조가 아시겠지만 금투세 타깃입니다. 근데 이탈 우려 자금 자체가 159조 원으로 지난해 시가총액의 약 21%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이 150 구조가 기존대로 진행이 되면은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금투세를 이번에 시행을 한다 그러면 이 돈 자체가 사실 언제 매도가 나올지 모르는 이탈 우려 자금으로 판단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당연히 시장이 이 물량에 따라 흔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독 지난해 말 대주주 양도세 부과 기준이 10억에서 50억 원으로 바뀌면서 금투세 도입에 따른 납세자 수가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대부분이 이 돈이 좀 많다, 수익이 좀 많았다 하는 분들이 대주주로 꼈어요. 그래서 대주주 양도세 기준으로 대응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금투세로 들어가면서 사실 이자를 이 세금을 더 내겠죠. 그러다 보니까 대주주 양도세 기준보다 더 빡세졌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올 수 있겠다. 그리고 미리 매도하는 사람들도 생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대주주 양도세는 원래 매년 매물이 조금씩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금투세까지 가능성이 들어가면서 매도 물량이 좀 더 거세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9월부터 시작해서 10월, 11월까지 매도 물량이 계속 흘러나올 수가 있는 거고, 그 영향이 지금 9월부터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으로 영향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 영향이 좀 있구나 확인했고요. 두 번째는 9월의 계절적 약세입니다. 그러니까 9월은 그냥 매번 안 좋더라라는 결론이에요. 근데 저도 솔직히 체감하는 건데, 매년 9월에 사실상 가장 어려웠고 힘들었습니다. 근데 2019년도를 제외하면은 실제로 수익률이 그랬어요. 시장의 인덱스 수익률을 봤을 때 다우존스 지수는 1897년 도입 이후 9월 평균이 마이너스 1.1%입니다. 그리고 S&P 500 지수는 1928년 이후 9월에 평균이 1.2%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 9월만 되면은 평균적으로 안 좋더라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몇 년 동안 대략 100년 이상을 체크해 봤는데도 9월이 항상 비교적 안 좋았다라는 거죠. 뭐 무조건 최악이었습니다라고 할 수는 없어도 다른 데에 비해서 평균적으로 항상 밑에 있더라, 항상 저평가돼 있더라, 항상 이렇게 떨어져 있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스닥 지수는 1971년에 도입된 후 9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지수는 아예 그냥 평균적으로 플러스로 올라온 적이 없어요. 평균 자체가 마이너스 0.9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100년, 지금 보면은 얘네들은 100년 동안에 평균으로 누가 봐도 안 좋았고, 나스닥 지수는 한 50년 동안 플러스로 가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나스닥은 뭡니까? 기술주죠. 그러니까 실제 IT 반도체 기술주들이 실질적으로 항상 9월에는 마이너스였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또 9월마다 안 좋은 일이 또 벌어졌어요. 2001년에는 9.11 테러가 9월에 있었죠. 그 다음에 2008년에서 2009년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9월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9월에 항상 뭐가 리스크가 생기더라. 실제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9월에 양적 긴축이 강하게 들어갔고요. 2021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9월마다 뭔가 특별한 일이 생기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9월마다 평균적으로 안 좋았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주식과 채권 모두 9월의 수익률이 가장 나쁜 이유에 대해 월가는 통상 여름 휴가 이후, 그러니까 8월에 휴가를 갔다가 9월에 돌아온 트레이더들이 포트폴리오를 재정비하기 때문입니다. 재정비라는 게 뭐예요? 말 그대로 실제로 많이 오른 거는 좀 익절을 하고, 그 익절한 거를 좀 빠진 데다가 물을 태우는 겁니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올랐으면 익절을 하고, 좀 덜한 데다가 물을 태우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흔히 이 비중 재정비하는 거를 우리 리밸런싱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씩 10 해가지고 4개를 사놨어요. 근데 얘가 15까지 올랐고 얘가
한 8까지 빠졌고 얘가 한 5까지 빠졌고 얘가 15까지 올랐어요. 그럼 이거를 다시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럼 밸런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라고 한다면은 대략 우리가 이걸 계산을 때려봤을 때 얘 밸런스는 얘가한테 5를 주면은 밸런스 맞겠죠. 5를 줬어요. 그럼 10이 되겠죠. 그럼 얘 5를 익절하는 거야. 익절을 해서 5를 주면 10이 됐고요. 다시 얘는 10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되지? 그러면 얘한테 한 3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럼 12, 11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얼추 밸런스를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여기다 0.5씩 더 줄 수 있는 거고 해서 이 4개의 비중을 이렇게 얼추 맞춰 놓으면은 익절한 거를 다시 여기다 태우고 그다음 또 뭐가 올라가고 뭐가 떨어지겠죠? 그럼 또 익절한 걸 여기 태우고 하면서 비중을 계속 맞춰 나가면서 계속 안정적인 상승세를 만드는 게 리밸런싱입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4개 정도로 했는데 훨씬 많겠죠. 근데 왜 9월에 리밸런싱을 할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알려면 9월의 회계 연도를 알아야 돼요. 왜 9월의 회계 연도를 알아야 되냐? 회계 연도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의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일정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이 날부터 시작해서 요 날까지 돈을 얼마 벌었고 그 얼마 번 데서 비용이 얼마 나갔고 그래서 우리는 보통 회계 연도를 대한민국은 1월에서 12월로 잡고 있죠. 근데 미국의 회계 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서 다음해 9월 30일까지가 회계 연도입니다. 일본, 영국, 인도 등의 회계 연도는 매년 4월 1일에서 다음해 3월 31일까지가 회계 연도입니다. 한국은 방금 얘기했지만 1월에서 12월입니다. 9월에는 미국 FMC 중요한 금리 결정이 있고 2025년 예산안 합의도 진행을 합니다. 이거는 매년 똑같아요. 매년 FMC가 있고 매년 예산안 합의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당연히 많은 건데 실제 회계연도가 마감하기 전에 아까 얘기한 대로 리밸런싱을 하거나 수익 실현을 확정짓는 거예요. 트레이더들이. 왜? 그래야 올해 수익이 나오니까. 그래서 리밸런싱 휴가 갔다 와서 9월에 딱 하면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9월이 유독 지지부진하거나 안 좋더라. 그래서 미국은 9월이 마무리하는 달로 강할 수가 없고 오히려 10월 기대감이 더 크더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는 뭐냐면 꼭 삼성전자가 아니더라도 전체적인 종목들이 9월에 안 좋다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안 좋네. 그렇다면 반대로 삼성전자가 좋아질 이유가 있을까요?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전체가 안 좋은데 그럼 전체가 반등이 안 나올 때 다 같이 빠진 다음에 삼성전자가 굳이 올라갈 이유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겠죠. 일단 삼성전자가 오르려면은 뭐가 해결돼야 되냐? 어디 실적이 특출나야 올라갈 수 있을까를 확인해야 돼요. 이게 삼성전자의 매출입니다. DX 이게 이제 뭐 TV 모니터, 스마트폰 등등등이고요. DS가 반도체죠. 그다음에 SDC 이게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하만 이렇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보시면 매출이 54기, 55기 이게 1년 매출입니다. 1년 매출 보면은 DX 부분은 비슷합니다. 이번 것도 곱하기 2 정도 하면 반기니까 곱하기 2 정도 하면은 사실 비슷한 수준이라고 우린 볼 수가 있겠죠. 55기나 54기나 비슷한 수준입니다.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렇네요. 그 다음에 SDC, 삼성 디스플레이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55기랑 54기랑 비교를 해보면 조금 적거나 아니면 크게 차이가 안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반기니까요. 그 다음에 하만도 역시나 54기나 55기나 반기니까 곱하기 2 하면은 비슷한 수준입니다. 그럼 여기서 다 비슷한 수준인데 비슷하지 않은 수준인 게 하나가 있죠. 그럼 그게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의 향방을 가린다는 건데 그게 DS죠. 누가 봐도 보시면 마이너스 30% 정도로 빠졌다가 그리고 올해 갑자기 반기 만에 작년 매출 수준을 지금 회복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올해 하반기에 이 DS 부분이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 삼성전자의 방향이 결정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얘네들은 다 비슷하게 했어요. 55기, 54기, 55기, 54기 다 크게 차이가 안 났습니다. 근데 실제 진짜 엄청난 차이가 있는 곳이 DS이기 때문에 DS가 하반기에 잘해야 올해 삼성전자가 또 하반기에 긍정적인 흐름으로 갈 수 있지 않느냐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네요. 그러면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엔비디아 리스크예요. 엔비디아가 앞으로 성장할까? 이거에 대한 리스크 때문에 국내 반도체가 지금 흔들흔들했죠. AI 반도체 선두주자 엔비디아의 2분기 매출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걸 가끔 물어보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미국은 10월부터 시작이라면서요. 그럼 10, 11, 그다음에 12, 10월, 11월, 12월 이게 1분기, 그다음에 1, 2, 3, 그다음 4, 5, 6, 7, 8, 9. 그래서 7, 8, 9가 그럼 4분기 아닙니까? 근데 5, 6, 7은 뭐예요? 물어볼 수 있어요. 왜 2분기가 아니라 5, 6, 7인가요? 미국은 기업마다 회계연도가 좀 자유분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다르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꼭 이렇게 정형화돼서 가지 않는다.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편한 대로 회계연도를 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인 게 회계연도를 내 마음대로 정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불편하겠죠. 엔비디아는 지난 2분기에 300억 4천만 달러, 약 40조 1785억 원의 매출과 0.68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예상한 수준이 얼마였냐면은 287억 달러였는데 300억 4천만 달러의 매출을 낸 거고요. 0.64달러의 순이익을 예상했는데 0.68달러의 순이익을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잘한 거죠. 잘했네. 그럼 실제로 잘한 건 알겠는데 앞으로 충분히 성장이 나올까? 호퍼칩의 수요는 여전히 강력하며, 그러니까 블랙엘 전 거죠. 전 버전이 호퍼인데 호퍼칩도 여전히 강력한데 블랙엘에 대한 기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건 뭐냐면 500억 달러, 약 50조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뭐 한다고요? 아, 맞아. 50조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50조가 아니고요. 한 대략 한 60 몇 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60 몇 조인데 60 몇 조의 자사주 매입을 승인했습니다. 일단은 엔비디아 자체적으로 자사주를 산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가가 내릴 만한 이유를 또는 주가가 빠질 만한 이유를 방어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사주가 매입이 되기도 하고 기대만큼 걱정만큼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엔비디아 리스크는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너무 흔들릴 거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자사주 일단 매입을 진행을 하니까. 확인했고요. 그렇다면은 리스크만 없어지면 됩니까? 성장이 있어야죠. 그래서 AMD입니다. 4분기 AI 가속기 출시고요. AMD는 AI 반도체에 사활을 걸고 있는 만큼 이번 인수를 통해 반도체 설계와 인프라 설치 운영 등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AMD가 최근에 회사 한 개를 인수했죠. 그만큼 좀 적극적으로 지금 AI 가속기에 진심을 다하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서버 중앙 처리 장치 CPU 시장에서 점유율을 1년 만에 18%에서 23.6%로 한 5%가 넘게 지금 점유율이 올라갔습니다. 많이 올라갔죠. 삼성전자는 현재 AMD의 AI 가속기 MI300의 HBM 4세대, HBM3를 현재 공급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미 공급하고 있다는 건 앞으로도 공급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뭐 독점할 수는 없더라도 이어질 가능성 또는 매출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래서 AMD는 올해 4분기 신형 AI 가속기 MI325X를 선보일 예정인데 이 제품에 삼성전자의 HBM3E가 탑재될 가능성이 높죠. 왜? HBM3를 이미 쓰고 있는데 계속 쓰는 게 편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충분히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중요한 건 AMD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진짜 중요한 거는 아시겠지만 엔비디아죠. 그래서 엔비디아 HBM3E를 넣냐 안 넣냐 말이 정말 많아요. 근데 최근에 또 나왔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E 8단 납품을 위한
엔비디아 퀄 테스트를 마치고 제품을 출하했다는 주장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통신들이 막 믿지 못할 통신들이 아니에요. 뭐 로이터 통신 등등 해가지고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곳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사실 이 HBM3가 뭐 당장 진짜 통과가 안 됐다 하더라도 조만간이구나, 정말 얼마 안 남았구나라는 걸 확신할 수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밑에 설명드릴게요. 삼성은 다소 늦게 뛰어들었지만 최근 HBM3 인증을 완료하고 블랙웰 시리즈에 대한 인증도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블랙웰까지도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엔비디아의 블랙웰 기반 B100, B200에는 8단의 HBM3E가 8개가 탑재됩니다. 그러니까 개수는 더 많아지고 HBM은 더 고도화됩니다. 그러니까 부족하면 어쩔 수 없이 갖다 써야 돼요. 경량화 버전인 B200A에는 12단 HBM3E가 4개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조만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며 4분기부터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것만 돼도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얘기가 정말 많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또 나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나온 겁니까? 9월 3일에 나온 겁니다. 옛날에 나온 게 아니라 정말 최근에 나온 얘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추가로 알겠습니다, 올라갈 만한 이유가 있는데 삼성전자를 좀 긴 호흡으로 저는 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당장 한 달 뭐 이렇게 보자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보시면 삼성전자는 3개월 평균 상승률이 22%더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8월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면은 9, 10, 11월, 그러니까 10월 말쯤을 보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8월 5일을 포함해 2000년 이후 삼성전자 주가가 10% 넘게 하락한 것은 8차례더라. 삼성전자 주가는 직전 고점 대비 25% 하락해 과거 경기 침체 없이 하락한 코스피의 최대 하락과 유사한 낙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정말 크게 빠진 겁니다. 8월에 삼성전자가. 특히 과거 24년간 2000년에서 2024년까지 삼성전자 주가가 10% 이상 급락한 7차례의 경우 3개월 주가 평균은 22%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저가 대비 22% 상승세가 만들어졌다는 거죠. 3개월 동안. 그럼 얘기하는 게 이번에도 10% 빠졌기 때문에 저가 대비 22%가량은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래 평균이니까 22%가 안 가더라도 사실 그 근처까지는 갈만하다라는 거죠. 엔비디아 신제품 출시 지연에 따른 반사이익 전망과, 그러니까 왜 이게 지연된 게 반사이익이냐, 아시겠지만 준비할 시간이 더 생기니까 그랬던 거고요. 과매도 상황 등 고려하면 삼성전자는 지금 단기 반등 구간에 진입돼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3개월 평균 상승률을 봤을 때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을 좀 말씀을 드리면, 결론입니다. 금투세, 대주주 양도세 리스크로 매도세가 나오고 있긴 하지만 이거는 모든 기업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연말 정도에는 금투세가 해결될 걸로 전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금투세는 말 밀다가 갑자기 안 할래 라고 하면 이상해져요. 언제쯤? 시행되기 직전쯤 일단 밀어봅시다 라고 해야 극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금투세에 대한 민심이 정말 안 좋은데 아마 연말쯤 해결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9월에는 매년 미국 국내 증시가 좋지 않았으며 결산부터 예산안 결의 등 불확실성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저가 기회더라. 그러니까 매년 9월은 안 좋았어요. 그냥 올해 특히 안 좋고 내년 특히 안 좋아요, 이게 아닙니다. 매년 9월은 그냥 항상 안 좋았습니다. 100년 기준으로 봐도 50년 기준으로 봐도 매년 안 좋았어요. 그럼 올해도 안 좋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전 종목이 안 좋은 거기 때문에 저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엔비디아 리스크는 자사주 매수로 넘어갈 전망이고요. 그러니까 리스크 자체를 자사주를 삼으로써 그냥 적당히 넘길 가능성이 높고요. 블랙웰 정상 출시가 아마 진행이 된다면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 삼성전자가 늦었지만 HBM3 납품 발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럼 실적 반영이 되고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목표가는 86,000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겠습니다. 이 86,000원의 기준이 뭐냐면 최저가 대비 플러스 22% 하면 한 86,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보시면 이 가격이죠. 지금 얘기하는 게 여기 대비해서 평균 3개월이 지나면 한 22% 올라 있더라. 평균 10%랑 빠졌으면 그런 얘기 있는 거예요. 여기 기준으로 하면 마이너스 25%까지 빠졌습니다. 이렇게 정말 많이 빠진 거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 7만 원이니까 7만 원에서 대략 뭐 22% 치면은 86,0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 9월이니까 뭐 이렇게 흔들 수 있어요. 그러다가 86,000원까지 충분히 기대감을 가지고 반등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나쁘게 볼 거 아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설명드리면 결론만 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저희는 지금부터 대략 한 10월 말까지 저희는 86,000원 목표가 가지고 지켜보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 생각하고요. 흔들리더라도 우리는 잘 지키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해했고요. 아까 전에 10만 명 구독자 이벤트로 비만 치료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HBM, 그 다음에 EUV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까지 총정리한 자료집을 100% 무료로 나눠준다고 했는데 혹시 이거 어디서 받을 수 있나요? 또는 당일 급등이 예상되는 단타 종목을 매일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장 시작 전에 급등이 예상되는 뉴스라든가 시황을 무료로 좀 나눠주시고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강의를 무료로 나눠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김동석 대표가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에서 제가 100% 무료 어플이고요. 이 어플에서 직접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이 어플은 내가 아이폰을 씁니다.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하고 갤럭시를 뜹니다.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에서 무료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전화번호 같은 거 적어야 되나요? 전혀 적을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적을 필요 없고요. 그냥 사실 적을 데도 없어요. 그냥 무료입니다. 그래서 구글 플레이, 앱스토어, 플레이스토어 접속하신 다음에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라 검색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게 됩니다. 100% 무료로 설치 가능하니까요. 꼭꼭꼭 무료로 설치를 하셔라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무료로 설치하시고요. 설치를 하고 나면은 이렇게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 어플이 뜨게 됩니다. 당일 리얼 추천주가 당일 급등 예상 종목을 무료로 알려드리고 급비 분석이 장 시작 전 시황, 급비 자료가 테마주라든가 매매법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대로 혹시 비만 치료제라든가 제약바이오, HBM 시장 전망부터 관련주 자료집 어디서 무료로 받을 수 있나요? 이 자료집은 리얼 추천주 누르시고요. 저희 들어가시면 저희가 10만 명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료를 올려놨습니다. 이거 누르고 들어가시면 되고요. 이 누르고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가 제약바이오, HBM, EUV, 월가들의 투자법 총정리, 온디바이스 AI, 로봇 자료집까지 모두 100% 무료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믿져야 본전이에요. 무료니까요. 모두 받아가시고요. 뿐만 아니라 리얼 추천주에서는 9월 4일, 3일, 2일, 30일, 29일 추천주도 무료로 매일 나눠드리고요. 급비 분석은 장 시작 전 시황입니다. 시작 전 해외 증시, 국내 이슈 무료로 장전에 전부 정리해 드리고요. 급비 자료는 당일 있었던 이슈 관련주 무료로 모두 나눠 드립니다. 그래서 김동석의 리얼 주식 연구소고요. 100% 무료로 평생 제가 운영하는 어플이니까 종목 시황 테마주 꼭 얻어가시고 뿐만 아니라 저희 마르스 김동석의 리얼 주식 유튜브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커갑니다. 구독자 20만 명 향해 달려가니까요. 유튜브 구독, 영상 좋아요, 그 다음에 댓글까지 남겨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